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자, 네이버가 두나무와 이제 합병이 된다고 했을 때 관심을 받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금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나무와의 합병으로 인해서 주주 소환을 보낼 때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주주 소환이 안 오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사실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어제도 기사가 하나 떴죠. 이제 미래에셋의 반발로 인해서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기사를 보자마자 사실은 호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우리 멤버분들께 텔레그램방에서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해드렸지만 사실 미래에셋이 반발을 하든 말든 미래에셋은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셋은 네이버 파이낸셜의 2대 주주라서 어느 정도의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래봤자 지분율이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7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측은 네이버가 동의만 한다면 합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두나무의 그런 지배주주 그런 지분이 약간은 좀 어수선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대주주들이 막 2개 정도만 반발하고 나선다면은 합병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두나무 쪽의 그런 반발이 아니라 네이버 쪽의 반발이라면 딱히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여기서 호재라고 좀 봤느냐? 자, 일단 반발을 네이버 측에서 미래에셋 쪽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진짜 문제가 될 수 있는 두나무는 아직까지는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셋이 그 정면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두나무 쪽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두나무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조용하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두나무의 그런 두나무 쪽에 반발이 없다면은 결국에는 네이버 두나무의 그런 두나무가 원하는 대로 합병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 이 민간 쪽을 보자면 합병 가능성이 높지만 문제가 또 하나 있죠. 규제. 이 규제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현재 네이버의 주가가 사실 기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정권의 기조라던가 뭐 실용주의 혹은 네이버 인사들을 AI 쪽으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대거 발탁했다라는 점, 특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권도 마찬가지고 정부를 잡자마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두나무 이 정도밖에 없다라는 점, 특히 최근에 빗썸이 이제 좀 범죄 자금 쪽으로 좀 엮이게 되면서 사실 규제를 받는다면 두나무보다는 빗썸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네이버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가질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네이버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는 네이버는 아직은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량 이제 예전에 전량 수익 실현을 했던 것이고 다만 이제 기회가 발생한다면 저는 다시금 신규 매수를 진행할 생각이에요. 여기서 지지라인이 잡힌다거나 변곡점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는 신규 매수를 다시 한 번 더 진행할 생각입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꾸준하게 네이버를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3대1 정도로 합병 비율이 결정이 될 경우에는 네이버 입장에서는 뭐 매우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두나무의 가치를 후려쳐서 가져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 3대1 비율은 네이버에 상당한 유리한 조건이다. 이익만 봤을 때에는 사실 3대1은 뭐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네이버에 꾸준하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만약 3대1로만 합병이 된다면 네이버의 기업 가치가 매우 크게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고, 기회가 발생한다면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기회를 잡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따라서 지배주주가 강화가 되고 있고요. 스테이블코인의 시너지가 확실하게 발생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와 이 가상자산의 거래소라던가 가상자산의 그런 보유량 이런 것들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업비트, 두나무가 합병이 될 경우에는 결국 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불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네이버 쪽에서도 사실 모멘텀 부분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거머쥔다는 것만으로도 실적의 상방 룸이 열리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더해져서 두나무의 1조 정도의 그런 실적에 더해지게 될 경우에는 사실 네이버 실적이 저는 내년 기준으로 대략 2.4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최소 1조가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3.4조 정도의 영업이익이라면, 단기순이라면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이 네이버의 현재 시가총액이 39조예요. 그러니까 두나무에 그런 실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고평가라고는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PR이 14에서 15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만약에 두나무가 네이버의 품으로 안길 경우에는 PR이 훨씬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네이버가 현재 주가에서도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AI 기업으로서, 그리고 두나무를 품을 경우에는 압도적인 스테이블 코인 기업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한국의 로빈후드가 저 네이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어요. 로빈후드라 한다면 결국 이 주식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STO 그러니까 토큰형 증권이라던가 아니면 코인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래를 하고 있는 종합적인 거래 플랫폼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경기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 대 브라질이다. 그러면은 어디가 이길지 이런 식으로 배팅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거래 플랫폼을 통해서요. 스테이블코인이라던가 블록체인이 입혀진다면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 로빈후드가 여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혹은 이제 각종 NFT, STO를 구입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미술품을 1000분의 1쪽으로 나눠서 100억짜리 미술품을 1000분의 1쪽 나눠서 여기에 투자를 진행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혹은 이제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NFT가 한창 떠오를 때 메타버스 한창 떠오를 때 하이브가 이제 BTS 티켓을 블록체인화 시켜서 그러니까 NFT화 시켜서 발행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NFT화 시킨다면은 이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굳이 종이 티켓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 티켓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만 뭐 파티를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하이브에서 특별히 제작한 굿즈를 나눠준다거나 혹은 뭐 예를 들어서 BTS 쪽에서 손수 만든 물건들을 선착순으로 혹은 추첨을 통해서 나눠준다거나 이런 식의 각종 이벤트가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결국 사업체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꽤나 큰 폭의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코인 거래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엠페이 월렛을 통해서 개인 키를 그러니까 NFT라던가 웹3 기반의 개인 키를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월렛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향후 코인 지갑이라던가 혹은 토큰 증권의 지갑, NFT, STO의 지갑으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거래하는 플랫폼을 네이버가 거머쥐게 될 경우에는 사실 사업적인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에서 매우 큰 폭으로 상승을 해도 이상할 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 현재로서는 검색 및 광고 기업, 전자상거래 기업 그리고 AI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면은 이제는 AI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라던가 클라우드라던가 더해져서 스테이블 코인 더해져서 모든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맡게 된다면 사실 네이버의 실적 성장은 뭐 지금도 두말할 필요 없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잘 나오고 있는 사실인데 여기에 더해져서 두나무의 실적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실적의 퀀텀 점프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시 한 번 더 네이버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AI 시대가 대두가 되면서 검색 및 플랫폼 기업을 하고 있는 네이버 쪽에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이제 악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지만 막상 뚜껑을 까고 보니까 그런 것들도 아니죠. 가장 이제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AI를 통해서 그 기반을 공고히 다지고 있는 기업이 네이버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꽤나 큰 폭의 성장성이 앞으로도 장기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지 플랫폼 그리고 커머스라던가 핀테크 콘텐츠 그리고 엔터 이런 쪽에서 뭐 골고루 단 하나의 사업자도 빠짐없이 골고루 성장에 나서고 있는 것이고 그 서치 플랫폼이 AI로 인해서 역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지만 사실 AI를 통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기업이 네이버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AI를 활용할 때 한국 기업에서 네이버 말고는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요. 뭐 카카오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LG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 소비자들이 AI를 활용할 경우에는 해외 기업들 외에는 국내 특화 AI 서비스로는 네이버가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 제미나이라던가 혹은 GPT를 통해서 점유율을 어느 정도 뺏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다른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다음 카카라던가 아니면 이제 다른 기업들 네이트라던가 이런 기업들의 점유율을 모조리 다 네이버가 가져오는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오히려 국내에서 독점적인 지위가 더 강화되는 현상이 현재로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전보다 더욱더 압도적인 점유율과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오히려 더 저평가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이 더 낮아지고 있는 지금 같은 현상에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나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회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는 신규 매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쪽에서는 뭐 4분기 성장률도 뭐 40% 이상씩 나오고 있고 대한민국도 드디어 이제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혹은 보안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이 나온다면은 이쪽 분야에서 압도적인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가 역시나 큰 폭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I 검색, AI 쇼핑, AI 지도, AI 광고 이 AI 쪽을 모두 다 독점하고 있는 네이버가 역시나 앞으로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과 결제 인프라를 이미 네이버페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네이버페이 사용자만 하더라도 거의 3천만 명 가까이 됩니다. 가맹점 수가 20만 개 가까이 돼요. 저 역시나 이제 오프라인 결제할 때 네이버페이를 가끔씩 이용을 해요.
네이버페이를 이용할 때 네이버페이가 안 되는 가맹점은 지금까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네이버페이가 워낙에 우리나라에선 깔려 있는 것이고,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과연 어떤 플랫폼을 활용할 것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온라인도 네이버페이, 오프라인도 네이버페이가 될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두나무를 만약에 품에 안을 경우에는 완벽한 플랫폼이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가능성이 꽤나 높게 형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제 서비스, 송금 서비스, 자산 관리까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수수료 절감률이 무려 45%예요. 처리 속도 역시나 38%가량이 증가를 할 겁니다. 따라서 수수료에 대한 이자 혹은 이득을 얻는 만큼 그것의 상당 부분을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경우에는 소비자들 역시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페이가, 그러니까 핀테크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져 들어왔던 것처럼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혹은 스테이블 코인도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2.3조 정도의 영업이 나올 걸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내년엔 최소 2.4조, 2.5조까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는 것이고, 2년 뒤부터는 저는 AI, 소버린 AI에 대한 그 실적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실적이 본격적으로 좀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요. 따라서 2년 뒤, 2017년부터는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3조 원 이상의 그런 이익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두나무를 빼고요. 두나무까지 포함한다면 뭐 4조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현재 시가총액인 33조 정도라면은 39조라면은 여전히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각자가 한번 업사이드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자체의 그런 데이터 센터망을 가장 잘 구축하고 있는 것이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 쪽을 아우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뭐 당연히 1등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드웨어를 봤을 때는 좀 갸우뚱거릴 수 있어요. 다만 휴머노이드 로봇도 해외 이제 기관들이 왔을 때에는 네이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네이버의 사옥에 이제 그런 교육적인 면모를 집약했었던 그런 사업의 그런 정보들 좀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혹은 로봇 사업 AI 쪽에서 혹은 이제 연구 팹 쪽에서 압도적인 점유율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네이버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두나무 합병이 될 경우에는 지금까지 AI 기업으로서의 그런 모멘텀을 받아왔다면은 그 다음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그런 모멘텀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한국의 로빈후드처럼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꽤나 큰 폭의 성장을 시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이버에 대한 분석이었고,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을 필두로 해서 분석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은 좋은만 기쁨과 임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 투자 텔레그램 방입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